지금 당장 네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한번 삼키세요. 딱 한 번만. 그리고 목구멍 뒤쪽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거기 뭔가 있나요? 무거움? 끈적이는 코팅인가요? 목을 아무리 가다듬고 물을 마시고 가볍게 기침을 하거나 무시하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느낌? 자,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몇 번이나 목을 가다듬으셨나요? 5번이요? 10? 20?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건가요?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죠. 조용히 서서히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만 나타나다가 식후에 나타나고 오후 내내 지속되다가 어느새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특정 음식을 피합니다. 사탕을 가까이에 두세요. 말하기 전에 목을 가다듬는다. 밤새 무언가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뻐근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알레르기라고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콧물이 코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라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에 가래가 계속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무 이유 없이 증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같은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몸이 당신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예방의료 및 노인 건강 분야에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55세 이상 성인에게서 지속적으로 목에 점액이 생기는 증상은 가장 오해받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점액을 치료합니다. 그들은 성가신 일을 처리합니다. 그들은 목을 가다듬는 것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원인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안도감과 지속적인 좌절감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연구를 통해 입증된 구체적인 5가지 이유. 55세 이후에 목에 지속적인 점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원인이 매우 자주 함께 작용합니다. 그 결과 2가지 문제가 각각 단독으로 발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내일 아침,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용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제 약속은 언제나 같습니다. 쉽고 명확한 언어, 정확한 과학적 근거, 그리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댓글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에 가래가 있나요? 아침에 더 심해지만이면 그것이 당신과 함께 남나요? 하루 종일? 쓰다 아침 또는 하루 종일 아래에. 그 한 가지 세부 사항만으로도 당신의 몸에서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점액을 만들어냅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정상입니다. 사실 그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점액은 우리 몸의 보호장치 중 하나입니다. 점액은 기도 내벽을 코팅하여 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미세 입자가 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걸러냅니다. 또한 코, 목, 호흡기관의 조직을 촉촉하고 매끄럽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액이 없으면 목 안쪽이 건조해지고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점액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점액의 문제입니다.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점액 선모 청소. 좀 전문적인 내용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털 모양 구조물인 선모로 덮여 있습니다. 이 작은 구조물들은 하루 종일 조화로운 파동을 일으키며 움직여 점액을 위쪽과 바깥쪽으로 밀어내어 한 곳에 고여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점액이 생성, 이동 및 제거되는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시스템은 느려집니다. 선모는 예전처럼 빠르게 또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몇 초 만에 제거되었을 점액이 훨씬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점액 분비량이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노인에게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문제는 당신의 몸이 이전과 똑같이 작동하고 있지만 통관 시스템이 예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5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목구멍까지 도달하는 무증상 역류,
특히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55세 이상 성인에게서 가장 흔히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또 다른 역류 질환이 있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뚜렷한 소화불량 증상은 없습니다. 뚜렷한 위장 증상은 없었습니다. 목이 항상 답답하고 뻥 뚫린 느낌이 들어요. 이 상태는 흔히 이렇게 불립니다. 후두인두 역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부르는 건무 증상 역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근육으로 된 괄약근이 있습니다. 이 괄약근의 역할은 식사 후 닫혀 있어서 위 내용물이 식도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특히 누워 있거나 몸을 굽히거나 잠을 잘 때 소량의 위산과 소화 물질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과 성대는 위보다 훨씬 더 섬세합니다. 산성 환경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주 소량이라도 목에 닿으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조직을 보호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증상이 주로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똑같은 증상으로 깨어납니다. 목이 답답하고 계속해서 가래를 뱉어내야 하고 목소리가 쉬거나 기침이 나고 무언가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속쓰림이 없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가장 아프거나 누웠다가 일어난 후 자주 목을 가다듬어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쉬거나 늦은 식사 후에 증상이 악화된다면 무증상 위식도 역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통증 완화를 위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제를 복용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위장의 자연적인 보호 기능을 약화시켜 역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서도 지속적인 목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경미한 부비동염으로 인한 후비루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농증이라고 하면 뭔가 극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부비동 관련 점액이 항상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가 심하게 막힌 느낌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숨을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비동은 여전히 가볍게 염증이 생겨 하루 종일 목 뒤로 흘러내리는 과도한 점액을 꾸준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후비루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점은 그 의미가 미묘해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약들은 피부를 약간 건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조함이 곧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점액이 더 걸쭉해지고 끈적해지면 훨씬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단순히 체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부비강 점막에 염증이 생겨 점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부비강에서 점액이 더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는 덜 움직이는데 덜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코가 막혔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가래가 흐르거나 목에 무언가 낀 듯한 느낌을 받거나 목을 가다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콧물이 목구멍 뒤쪽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거나 목구멍에 무언가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주 삼켜야 하거나 건조한 공기, 난방이 된 방,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된다면 후비루가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 후반부에서 가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 흔히 간과되는 약물 부작용.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목의 점액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 목이나 코 혹은 위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압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 그룹이 있습니다. ACE 억제제. 이러한 약들은 일반적으로 혈압 조절과 심장 보호를 위해 처방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에게서는 잘 알려진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속적인 목자극, 잦은 헛기침, 그리고 마치 항상 점액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만성적인 마른 기침이나 간지러운 기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약물이 특정 화합물, 특히 브레디키닌이 체내에 축적되도록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민감한 사람의 경우 이로 인해 목이 자극되어 계속해서 가래를 뱉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 부분이 자주 간과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야 목이 더 따끔거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약에 대해 언급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당 의사도 시간 경과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즉시 그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한데 약물 부작용이 종종 미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별로 극적인 일은 아니에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고 목 증상이 약 복용 시작 후 또는 용량 변경 후에 발생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해당 약물이 ACE 억제제 계열에 속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경우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때로는 간과된 약물 복용 관련 세부 사항 하나가 전체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네 번째 원인,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자.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수분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모호하고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 말은 체내 수분이 부족할 때 점액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점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감은 수분 함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점액은 더 묽어지고 유동성이 좋아져 섬모가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몸이 약간 탈수되면 점액이 더 걸쭉해지고 끈적해져서 배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화가 상황을 다시 바꿔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점점 불확실해진다. 수분 섭취가 부족해도 특별히 갈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물을 마시라고 분명히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뒤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문제들이 더욱 불편해집니다. 후비루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무증상 역류는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약물로 인한 자극감이 더 심해집니다. 아침에 평소에 나오는 점액조차도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수분 부족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요인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이 하루 종일 점액이 제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 장, 기도 연결. 마지막 원인은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의 점액을 생각할 때 장을 떠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우리처럼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장은 면역체계와 소통합니다. 면역체계는 기도와 소통합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균형이 깨지면 목과 폐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축이 양호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장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신체 전반의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생물 균형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면역 체계도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섬유질 섭취가 부족한 식단이 오래 지속되거나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복용하거나 설탕을 과다 섭취하거나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또는 매우 제한적인 식단으로 인해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면역 체계도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감도, 점액 분비량 증가, 목에 원발성 감염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체의 염증 신호 전달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가 가끔씩 처방됩니다. 가공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식이섬유 함량이 더 적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약이 더 필요해요. 모든 경우에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될 경우, 특히 복부 팽만감, 불규칙한 배변 습관, 음식 과민증 또는 장기간 항생제 사용 이력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신체가 동일한 증상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중요한 이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흔히 함께 작용하는 두 가지 원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함께 작동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증상 역류, 그리고 만성 경미한 탈수. 그 조합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생각해보세요. 역류는 목을 자극하고 몸에서 보호점액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합니다.
탈수 증상은 점액을 더 걸쭉하게 만들고 제거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액 생성량은 늘어나고 점액을 배출하는 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조합은 끔찍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구멍 안쪽이 마치 풀로 덮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지고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 뒤쪽으로 분비물이 흘러내리는 증상 플러스 탈수. 기본적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위쪽에서 점액이 더 나오고 있어요. 점액을 묽게 유지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유체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개선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도 상당한 증상 완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 경고 신호 실행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목에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점액은 대부분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같은 문제, 즉 역류, 부비동 분비물, 자극, 건조, 약물 부작용 또는 염증 패턴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목에 나타나는 증상은 자가치료보다는 의학적 진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목에 새로운 덩어리나 부기가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변했는데 호전되지 않는 증상, 삼킬 때 통증이 있습니다. 혹은 음식이 목에 걸리는 느낌. 그것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증상들입니다. 그런 증상들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 이제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첫째, 아침에 증상이 더 심하다면 최소한 아침 식사는 중단하세요. 식사 후 너무 빨리 누우면 밤 동안 위 내용물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몸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둘째, 약간 침대 머리 부분을 높이세요. 머리 밑에 베개를 쌓아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보통 목만 꺾일 뿐입니다.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쐐기형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약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력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마법 같아서가 아닙니다. 밤새 탈수되면 점액이 농축되기 때문에 조기에 수분을 보충하면 축적된 점액을 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만약 후비루 증상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다음을 고려해보세요. 식염수 코 세척 하루에 한 번. 무작위로 사용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염증을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인 제거 시스템을 돕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을 검토하십시오. 목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적어두세요. 그전 몇 달 동안 복용을 시작했거나 변경한 약을 모두 적어두세요. 그 목록을 의사나 약사에게 가져가세요. 그중 어느 것이 목을 자극하거나 기침이나 가래를 유발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여섯째, 의도적인 방법으로 수분 섭취를 늘리십시오. 물이 보이는 곳에 두세요. 가까이에 두세요.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려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세요.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목표는 일관성입니다. 일곱째, 장 건강을 부드럽게 관리하기 시작하세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유산균이 함유된 플레인 요구르트 1컵, 케피르, 약간의 사워크라우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콩, 귀리, 베리류, 견과류, 씨앗류를 더 많이 섭취하세요. 단, 이러한 식품에 대한 소화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핵심은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장에 더 나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의 염증 환경 전체가 덜 민감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가정요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온갖 민간요법을 다 시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일시적으로 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목이 따끔거린다면 꿀이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제품을 섭취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점액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 단기적인 시범 감액을 고려해보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지만 무증상 역류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산성 물질을 더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자극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생물학적 원리를 무시하는 조언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목을 가다듬는 행위 자체가 악순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입안을 헹구는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천천히 삼키는 것으로 대체해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들이
영상에서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목에 가래가 계속 나오는 것은 어떤 신호입니다. 미스터리가 아니다. 개인적인 실패는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호. 그리고 그 신호에 담긴 가장 일반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증상 역류, 후비루, 약물 자극, 가벼운 탈수 증상, 그리고 염증은 장내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 원인은 단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택입니다. 조합. 몇 가지 작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마침내 몸이 당신의 관심을 목구멍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가다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침 시간 vs 하루 종일 시간, 식후 vs 무작위, 누운 후에, 약물 변경 후, 건조한 날씨 동안, 탈수 상태일 때, 소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해야 제대로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경청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명확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참고 살아가라는 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흔한 증상에도 매우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5가지 원인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무증상 역류였을까요? 후비루인가요? 약물 부작용? 수분 섭취? 아니면 본능적인 연결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겪어왔는지 말씀해주세요. 몇 주요? 몇 개월? 연령? 댓글들을 읽어보니 여러분의 경험이 제가 앞으로 다룰 주제를 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끊임없이 목을 가다듬거나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거나 매일 아침 목 뒤쪽에 끈적한 이물질이 낀 듯한 느낌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단 하나의 설명이 오랜 좌절 끝에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세요. 곧 장 건강, 만성염증, 그리고 55세 이상 성인들이 매일 겪는 가장 흔한 증상들 사이에 더 깊은 연관성에 대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